요즘 경동맥 초음파 검진 많이 받죠? 그리고 경동맥이 좁아졌다. 그러면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경동맥만 좁아졌다고 덜컥 약부터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의 순서는 약부터 먹는 것이 맞는지 결론부터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이 경동맥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 보고 그에 따라 뇌졸중이나 심혈관 사망 위험을 정말 낮추는지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경동맥이 좁아졌을 때 약 말고 어떤 것을 주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면 무엇이 두려워서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뇌졸중이죠. 그러면 경동맥이 좁아져서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먹으면 뇌졸중이 예방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2021년에 란셋이라는 저명한 저널에서 출판한 증상이 없는 경동맥 협착증에서 뇌졸중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라는 제목의 안성맞춤 종합 분석이 있네요. 경동맥이 좁아진 정도는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50에서 69%가 좁아진 중등도의 경우, 그리고 70에서 99%로 심하게 막힌 경우입니다. 스타틴 처방은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2010년대에는 조사 대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스타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보세요. 경동맥이 중간 정도 좁아진 사람이나 엄청 막힌 사람들이나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어떻습니까? 스타틴을 먹든 안 먹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흡연율 보시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2000년부터 10년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연에 성공했더니 비록 50에서 69% 좁아진 중간 단계의 경우는 뇌졸중 위험이 안 줄었지만 경동맥이 심하게 막힌 경우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었잖아요. 고지혈증 약 먹는 것보다 금연이 더 확실한 뇌졸중 예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약 스타틴은 경동맥 두께를 얼마나 넓혀줄 수 있을까요? 12년 전 좀 오래된 종합 분석이긴 한데요. 임상시험 21개를 모은 겁니다. 결론은 평균 2년 동안 0.03mm 넓혀주었네요. 20년 먹으면 0.3mm 넓혀준다고 가정해도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크레스도, 즉 로스바스타틴은 효과가 조금 더 있는데 많이들 처방받으실 리피토, 아토바스타틴은 아예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이미 걸린 사람들의 2차 예방과 지병이 없는 경우에 1차 예방을 따로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2차 예방을 목적으로 한 스타틴 복용은 2년 동안 0.05mm 넓혀 주었는데 1차 예방용으로는 0.004mm 넓혀 주었습니다. 어라, 25년을 열심히 먹어야 0.1mm 넓어지네요. 그것도 임상시험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없는 여성들이 경동맥 좁아진 것 하나 때문에 스타틴 드시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0.008mm 넓혔으니까요. 좁아진 경동맥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질병 예방은 해주지 않을까? 마침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대상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별로 없는데 경동맥 초음파에서 경화반, 즉 플라크가 발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의 관심사는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 발생이나 수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여부였어요. 경동맥 경화반은 3개까지였고 크기는 평균 2mm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지혈증약 복용은 심혈관병을 예방해주지 못했고 수명 연장도 못해주었어요. 다만 경동맥이 좁아졌을 때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이 이득을 주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경동맥이 거의 다 막혀서 혈관 내막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스타틴을 안 먹으면 수술 후 5년 뒤에 사망할 위험이 1.8배 오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질환이 없는데 경동맥 협착증이 있다고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쓰는 것은 추천드릴 것이 못 됩니다. 피로, 근육통, 혈당 상승, 불면증, 운동 능력 저하 등 가능한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경동맥을 넓혀주지도 못하고 뇌졸중 예방이나 심혈관 사망 위험을 줄여주지 못하니까요. 이미 염증이 경동맥에 퍼져서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동맥이 좁아지면 스타틴만 처방받는 것이 아니죠. 아스피린도 잘 처방받을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심혈관 질환 과거력 없는 분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스피린은 경동맥이 좁아진 것을 고쳐줄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서도 경동맥을 넓혀주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래도 뇌졸중을 막아줄 테니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경동맥이 좁아진 경우에서는 뇌졸중을 막아주지 못했고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동맥이 좁아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도 아스피린을 1차 예방용으로 먹지 마십시오. 16만 명 이상의 자료가 포함된 임상시험들을 종합 분석한 연구를 보십시오. 뇌졸중은 19% 예방해 줍니다. 오, 귀가 솔깃하죠? 그런데 심혈관 사망이나 총사망 위험은 못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출혈과 소화기 출혈 위험을 43%로 상당 수준 올리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말고 다른 항혈소판제제도 있죠. 플라빅스라든지 실로스타졸 같은 약도 경동맥 좁아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도 약을 먼저 먹지 마십시오. 실로스타졸을 예로 들어보죠. 역시 2년 동안 0.08mm 넓혀 주었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이 먹으면 2년 동안 0.04mm로 2배 더 좋은 효과를 보여요. 그런데 역시 생각보다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아울러 아스피린과 실로스타졸을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경동맥이 더 이상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가 크지도 않은데 굳이 출혈 부작용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약 대신 어떤 습관을 먼저 고쳐야 좁아진 경동맥이 다시 넓어질까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경동맥을 0.06mm 넓힙니다. 어때요? 항혈전제 두 가지를 다 먹어도 2년에 0.04mm니까 약보다 운동이 6배 이상 효과가 좋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뇌졸중 예방과 수명 연장 효과가 30%에 이릅니다. 아까 약을 먹어도 1차 예방용으로는 수명 연장 효과가 아예 없었잖아요. 습관 변화는 실제 결과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경동맥이 좁아졌을 때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 0.08mm 확장 효과를 보이고요. 그 다음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0.06mm 확장 효과를 보이니까 참조바래요. 음식으로도 경동맥 협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통곡물이 포함된 섬유질 하루 25g 이상, 과일 하루 100g에서 200g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하루 30g이면 수개월 동안 0.08mm 넓힐 수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하루 1g씩만 더 먹어도 0.03mm씩 좁힐 수 있고 포화 지방은 하루 10g 더 먹을수록 역시 0.03mm 좁힐 수 있습니다. 식단으로 따지면 지중해식 식단을 가장 추천드려요. 1년에 0.05mm 넓히는 정도고 특히 경동맥이 좁아진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금연은 정도가 심한 협착을 좋게 했죠. 또 하나의 예로 심한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양압 치료를 받으면 6개월 후에 0.07에서 0.1mm까지 경동맥 협착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강조드렸던 것이 있죠. 할 수 있는 습관은 모두 다 시행하셔라. 30년 전 연구이긴 한데 1년 동안 모든 습관을 다 조절한 사람들이 받은 혜택을 보시죠. 비만인 경우 체중을 줄이고 피우던 담배를 끊고 하루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100g으로 제한하는 것. 세 가지를 모두 잘 지킨 사람들은 1년 동안 경동맥 협착을 0.13mm 줄였습니다. 고지혈증약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 처방받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이나 다리혈관의 색전증, 심부전, 심방세동, 복부 동맥류예요. 아무 질환이나 증상 없는 경동맥 협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동맥 초음파에 이상이 있다고 약을 처방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모두 고치세요. 이것이 검진에서 발견된 경동맥 이상 소견에 대처하는 중용의 자세입니다. 살루스.